사실 웹툰을 그릴 때 저는 이런 컷 연출 실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 실력을 공부하는 건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연출을 공부하는 건 좀 되게 난이도가 높다고 느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곰리오 스튜디오의 웹툰 작가 위드입니다. 웹툰 연출 7가지 시리즈 초급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중급인데요.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초급 버전을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중급 버전을 배우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극화 형식에 맞는 웹툰을 그리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연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 7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 영상에서 조금 이제 용어에 따라서 작가님들이 쓰시는 어떤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약간 헷갈릴 법도 한데, 제가 알려드린 거는 사실 반드시 그런 용어를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정답은 아니고요. 저도 제가 사용하는 어떤 버릇대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린 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배경샷이나 이제 큰 전경을 보여야 할 때 롱샷 아니면 풀샷 이렇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초반에 이제 초급 버전에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사실 롱샷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작가님들께서 이제 편하신 늘 써오던 방식대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협업자인 다른 어시스턴트나 이제 다른 작가님들, 공동 작가님들께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라는 것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출 7가지 시리즈의 중급 버전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는 롱샷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배경 전체랑 전체 상황을 집중하시기에 좋고요. 그걸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풀샷보다 롱샷이 조금 더 멀어진 듯한,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물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쫙 담겨 있는 거를 풀샷이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줌 아웃 돼가지고 화면을 더 넓게 잡았을 때는 롱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인물이 이제 조금 더 작아졌고 배경이 더 많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롱샷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해서 극단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익스트림을 앞에다 붙여주시면은 줌인이든 줌아웃이든 확대 축소가 더 극단적인 경우를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하면은 더 멀어진 그런 샷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때는 중요한 게 캐릭터들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목구비를 안 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멀리서 모든 배경이 다 보이고 인물들이 그렇게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저는 이제 롱샷이나 풀샷 대신에 굳이 익스트림을 넣을 때는 특정 의도가 들어가요. 어떤 거냐면은 뭐 캐릭터들이 더 작아지니까 만약에 되게 주인공이 초라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초라함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익스트림 롱샷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치되는 상황인데 격렬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서 약간 이제 페이드 아웃, 오버랩 되면서 슉 빠져나간다 이런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익스트림 롱샷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장면은 이 두 주인공이 약간 이제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갈등에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멀어지게끔 관객들을 이끌고 싶어서 한 발자국 조금 더 멀어지게끔 이제 연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초급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스트샷으로 대화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갑자기 클로즈업 딱 해서 이제 됐어 약간 이런 결정적인 말 한 다음에 이렇게 익스트림 롱샷으로 확 풀어주면 좀 재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독자들을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물이 작아지니까 무슨 행동을 하는 거지? 저 인물이 무슨 표정인 거지?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키스를 할 듯 말 듯 가까워지게 클로즈업으로 잡다가 갑자기 익스트림 롱샷으로 확 멀리서 찍어버리면 그래서 키스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독자들을 막 궁금하게 한 다음에 다음 화에 계속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샷이 주는 효과를 기억을 하셨다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들의 표정이 안 보인다는 점, 그리고 행동도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캐릭터들 간의 막 케미나 감정선이나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오버랩 된다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질수록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저 인물은 지금 이런 심리 상태일 거야 라는 거를 각자 독자님들한테 다르게 전달하고 싶으면 익스트림 롱샷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것들을 몇 개 좀 가져와 봤고요. 배경에 따라서 분위기 같은 것도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날씨라던가 그쵸, 그쵸. 계절 이런 거.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배경으로만 익스트림 롱샷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전체 극이 처음 시작할 때 대도시부터 쫙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익스트림 롱샷에서 점점 확대해서 롱샷, 풀샷 이렇게 쭉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번 작품이 끝났을 때, 완결됐을 때 쫙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학교로 풍경 보여주고 아니면 대도시를 보여주고 뭐 우주를 보여주고 끝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멀리서 들어갔다가 다시 멀리 빠져나오는 그런 효과를 이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트림 롱샷. 네, 세 번째는 하이 앵글이에요. 높이서 내려다보는 그런 앵글인데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앵글입니다. 이 앵글의 효과는 이제 인물이나 어떤 사물이나 그것을 하이 앵글로 비쳤을 때 약간 음침해지고 좀 우울해지고 뭔가 초라해지고 조금 낙담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좀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선일 때, 그리고 착 가라앉는 어떤 효과를 줘야 할 때, 그럴 때 하이 앵글 샷을 씁니다. 하이 앵글을 쓸 때도 이제 보통 앞머리가 있는 캐릭터든 없는 캐릭터든 이렇게 눈가에 그늘진 그런 그림자 효과를 주면은 주인공의 표정을 안 보이게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래도 하이 앵글을 쓰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덮여 있으니까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빛을 약간 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멀리서부터 하이 앵글을 보여주고 이렇게 점점 확대해 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확대한 하이 앵글에서 점점 멀어지든지. 그래서 하이 앵글로 쭉 빠져나오는 그런 효과를 줬을 때 저는 좀 이제 부정적인 어떤 감정선을 더 극대화하는 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인공이 굉장히 싱숭생숭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어떤 액션, 이렇게 특별한 액션 없이 그냥 가만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장면을 이제 제가 카메라 연출로만 점점 빠져나오는 그런 연출로 사용을 한 겁니다. 하이 앵글, 이제 미디움 혹은 바스트 샷으로 썼다가 롱샷으로 쭉 빠져나오는 거죠. 네 번째는 반대되는 앵글이에요. 로우 앵글이라고 해서 밑에서 올려다보는 그런 앵글이거든요. 반대되는 앵글이니까 당연히 되게 긍정적인 어떤 감정선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에요. 꼭 긍정적인 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격양되거나 막 고무적이거나 뭔가 결심을 막 주장하거나 막 이제 어떤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막 항변하거나 막 이럴 때 분위기가 약간 과열되거나, 그게 긍정적으로 과열될 때도 있고 약간 부정적으로 과열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이 앵글은 내려다보는 효과가 있어서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있으면, 로우 앵글은 올려다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감정선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캐릭터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막 싸울 때, 막 나 너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막 고백할 때 뭐 그럴 때, 아니면은 그런 대사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침묵하고 있더라도 로우 앵글을 쓰면은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막 뭐라고 이렇게 항변할 때 쓰거나 어떻게 그래 이렇게 인물의 감정이 좀 확연하게 드러나죠. 표정을 숨기기에는 로우 앵글을 쓰기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얼굴이 다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가장 크게 화면에. 지금 딱 보시면은 이게 로우 앵글을 쓴 이 캐릭터의 얼굴이고 좀 크게 그려진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눈높이 앵글, 이제 아이 레벨로 그려진 거죠. 감정선이 이게 더 약간 몰입하기가 좋죠. 독자들이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기가 좋은 게 로우 앵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우 앵글을 사용하실 때 제가 드리는 꿀팁은 약간 화면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게 배경선을 보시면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로우 앵글을 쓸 때 이렇게 여러 캐릭터의,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를 했을 때 그 캐릭터들을 한 컷 안에 다 담으려다 보니까 약간 앵글을 기울이게 돼요. 배경선이 일자로 있을 때보다 약간 기울이면은 상대편 캐릭터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이제 반대편 캐릭터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 연출을 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로우 앵글을 쓸 때는 자연스럽게 약간 이제 앵글이 조금 기울어진다는 거, 그거를 조금 이제
꿀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오버 더 숄더 샷입니다. 오버 더 숄더는 말 그대로 어깨 너머로 보는 샷이거든요. 아무래도 진짜 드라마, 영화, 영상 이런 걸 보시면 오버 더 숄더 앵글을 진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게 왜 그런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화면 비율이 좀 가로가 좀 더 긴 직사각형 비율이다 보니까 이제 인물을 한 인물만 넣고 원샷만 놓으면은 약간 반대쪽이 조금 비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쓰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만약에 캐릭터가 두 명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다 했을 때 이제 원샷만 계속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 오버 더 숄더로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보여주는 샷을 함께 끼워 넣어주면 조금 더 두 인물이 상호작용하는 듯한 그리고 조금 더 대화가 약간 긴밀하게 주고받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첨언. 오버 더 숄더 샷을 연출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원샷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이야기가 어딘가 어긋나고 있고 아하, 이런 맞아요. 식으로도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하기도 하는. 맞아요. 이게 감정선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어깨가 걸리거나 얼굴에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은 그 너머로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이제 화면상에 두 인물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정선이 됐든 대화가 됐든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그런 이제 무의식적 효과가 있는데 그 걸려있는 피사체를 빼버리고 탁 원샷으로만 보여주면 단절된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가 주장하는 게 되게 더 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 이들의 감정선이 갑자기 뜯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섞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웹툰을 그릴 때는 아무래도 실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버 더 숄더의 그 앞에 거대하게 그려져 있는 그 어깨나 귀 쪽이나 이제 약간 뒷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렸을 때 너무 그게 강조되면 안 되니까 어둠을 살짝 깔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버 더 숄더의 어깨 부분은 잘라서 약간 블러 이렇게 약간 흐리게 효과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사용해 주시면은 진짜 훨씬 더 그 오버 더 숄더 앵글 샷을 잘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약간 뿌옇죠? 좀 피사체가 큰데도 일부러 이렇게 잘라서 뿌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둠이 살짝 깔려 있죠. 이게 하늘색 옷인데 어둡게 일부러 깔아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버 더 숄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봐주세요 라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너머로 어깨 너머로 딱 들어오는 이 캐릭터 영이라는 캐릭터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코믹한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깨가 살짝 걸려 있고 이 두 인물 너머에 되게 난처한 주인공이 있다고 하고 얘가 막 뭐라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오버 더 숄더 샷을 쓰면은 그 두 인물이 되게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리가 되게 가까운 듯한 느낌? 그래서 약간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하실 때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어깨 너머의 인물을 되게 작게 그리면은 엄청 멀리 있는 듯한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섯 번째는 오버 더 숄더의 앵글을 조금 더 이제 응용한 건데요. 오버 더 헤드샷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를 이렇게 걸쳐서 너머로 보는 샷은 맞는데 조금 더 이제 집중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약간 확대하는 거예요. 줌인을 해가지고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버 더 헤드샷이라고 해서 어깨는 거의 안 보이고 얼굴의 이 부분만 살짝 걸린다든지 이런 효과예요. 지금 보시면 이만큼만 얼굴이 살짝 걸려 있죠? 지금 둘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데서 여기도 이만큼만 얼굴이 살짝 걸려 있고 똑같이 약간 흐리기 효과랑 이렇게 어둠을 살짝 깔아줘서 이만큼 잘려 있는 이 헤드 너머로 이제 상대편 캐릭터가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초급 버전에서 배우셨던 바스트 샷이죠. 가슴 이후부터 잘라서 이제 확대된 그 얼굴을 강조를 하실 때 플러스 오버더로 뭔가 넘어서 보이게끔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대된 컷이니까 아무래도 이만큼 코끝 이만큼만 잘려서 보여도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이만큼만 잘려서 보여도 이 너머로 보이는 이게 더 확대돼서 강조되는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오버 더 숄더나 오버 더 헤드 샷을 이제 연출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3차원 세상에서 이 가상 내가 만든 이 세계관에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서 있는지 마주보고 서 있는지 아니면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는지 뭔가 캐릭터가 액션을 해서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했을 때 어떤 위치에 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잘 해야 돼요. 캐릭터가 서 있는 위치를 잘 상상해서 저는 진짜 가끔 그게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도면처럼 위에서 내려다본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 위치에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이제 어디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꼭 그 인물들이 서 있는 그 배치를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콘티를 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클로즈업 샷에서 더 깊이 확대해가지고 들어가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인데요. 사실 작가님들마다 표현하기로는 그냥 기존에 썼던 그 클로즈업 샷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익스트림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니까 그냥 통칭해서 클로즈업이라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연출이 있어서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아무래도 그 전에 배우셨던 클로즈업 샷의 어떤 효과랑 동일하게 가져가요. 상징성이나 복선이나 뭔가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독자들한테 이 정보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서 말 안 했던 게 있는데, 어떤 사물이나 인물이나 그걸 클로즈업으로 막 확대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속된 장면을 이어붙일 때 클로즈업 혹은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자주 사용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한테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니까 얼굴이 다 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눈빛을 강조할 때나 아니면 눈빛이 없고 입가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눈을 강조하는 거랑 손을 꽉 쥐는 어떤 그런 액션을 강조할 때, 그리고 이제 입술, 그러니까 코랑 이제 진짜 눈을 안 보이고 입만 딱 강조할 때, 저는 이런 연출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웹툰 그릴 때 되게 자주 사용하거든요. 확실히 입만 있으면은 뭔가 감정이 잘 안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분명 얼굴을 클로즈업 한 건데도 무슨 표정인지가 잘 가늠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주인공의 심정이 어떨까? 이거를 독자님들이 각자 알아서 상상하시길 바래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엄청나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입가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는 웃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땀방울 흘리고 있으니까 되게 많은 상상할 만한 여지가 남죠. 그래서 좋다는 건지 말문이 막혔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잖아요. 진짜 미세하게 입 모양으로만 살짝 감정을 요만큼만 한 티스푼만 넣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익스트림 롱샷으로 엄청 멀리 떨어져서 또 그 인물이 어떤 감정 상태일지를 숨길 수 있는데, 엄청나게 가까이 잡아서 그 인물의 감정 상태를 숨길 수 있다는 게 완전 다른 기법인데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독자님들을 약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재미가 있죠. 연출을 진짜 잘 활용하신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 웹툰을 그릴 때 캐릭터 설정도 중요하고 진짜 막 기발한 사건도 중요하고 이런데, 저는 이런 컷 연출의 실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잘 공부하는 거나 그림 실력을 공부하는 건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연출을 공부하는 건 좀 되게 난이도가 높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지망생일 때부터 연출을 좀 제대로 진득하게 쫙 배우고 싶은데 누가 좀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 없나?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런 연출력이 진짜 탁월하게 보이는 데가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나 픽사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만화책도 모작을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영상 연출의 기초는 이제 영상이니까 애니메이션, 잘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다가 이렇게 멈춰서 캡처하고 아, 이 장면을 이런 컷 연출, 이런 화면 연출로 썼구나 이거를 스토리보드를 딴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컷을 다 캡처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났는지를 이제 제가 분석을 해서 옆에다 적으면서 분석이랑 같이 그래서 아, 나중에 내 웹툰 원고를 할 때 이 화면 연출을 똑같이 따라야겠다 막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낙서식으로 콘티로 그려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공부 방법도 추천합니다. 끝났어요. 아, 7가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희 곰요 스튜디오 채널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어서 고급 버전도 준비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꼭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고 댓글로 다음 영상이나 혹시 또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